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지금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제대로 조합하면 세금을 최대 148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에만 넣고 IRP를 방치합니다. 300만 원 한도를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차이, 실제 환급액, 그리고 50대에게 맞는 납입 순서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계좌 모두 납입 시 세금을 환급해주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3.3%에서 5.5%까지 적용되는데요. 결정적인 차이는 세액공제 한도와 중도 인출 가능 여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에 16.5%를 곱하면 99만 원이죠. 이 금액은 세금 환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 원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가입 자격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펀드의 가입 자격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자 전원입니다. 중도 인출은 연금저축펀드에서 가능하지만 IRP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중도 인출을 하면 세금이 추징되는데요. 위험자산 비중은 연금저축펀드에서 제한이 없지만 IRP는 70% 이하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ETF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수수료 또한 연금저축펀드에서 연 0%이고 IRP는 연 0에서 0.2%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계좌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환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에 16.5%를 곱하면 99만 원이죠. 하지만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총 9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 원에 16.5%를 곱하면 148만 5천 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49만 5천 원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일 경우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79만 2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에 13.2%를 곱하면 79만 2천 원이죠.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총 9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 원에 13.2%를 곱하면 118만 8천 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39만 6천 원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A씨는 56세 직장인으로 총급여 5,2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만 600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16.5%를 곱하면 99만 원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13.2%를 곱하면 39만 6천 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 납입 부담은 300만 원에서 39만 6천 원을 차감하면 260만 4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IRP는 종합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총급여에 따라 환급률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A씨처럼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조합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씨는 53세 프리랜서로 종합소득 4천만 원입니다. IRP 단독으로 900만 원을 납입하여 16.5%를 곱하면 148만 5천 원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ETF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ETF 비중을 늘리면 투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조합하면 새 액공제 혜택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대에게 맞는 납입 순서는 무엇일까요? 50대는 납입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하여 중도 인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긴급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여 900만 원 한도를 완전 소진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ISA에 넣은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IRP의 수수료는 연 0.2에서 0.5%입니다. 반면에 증권사 IRP의 수수료는 연 0에서 0.1%입니다. 이렇게 수수료가 차이 나면 20년 동안 운용할 경우 수익률 차이가 상당하게 나게 됩니다. 따라서 키움,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에서 IRP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IRP와 연금저축 합산 900만 원이 맞나요? 맞습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이고 IRP를 더하면 합산 최대 900만 원입니다. IRP 단독으로도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비과세로 인출 가능합니다. 은행 IRP를 증권사로 이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IRP 계좌 이동제를 통해 세금 없이 이전됩니다. 증권사 앱에서 신청 시 통상 이 사명업일이 소요됩니다. 핵심 요약은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더하면 세액공제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넣으면 300만 원 한도가 낭비되기 때문에 50대 순서는 연금저축 먼저 넣어 유동성을 확보한 후 IRP로 잔여 한도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IRP는 반드시 증권사에서 개설하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ISA에 넣은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차이, 실제 환급액, 그리고 50대에게 맞는 납입 순서를 배워보았습니다. 핵심 요약은 연금저축 600만 원 플러스 IRP 300만 원 세액공제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연금저축만 넣으면 300만 원 한도 낭비, 50대 순서, 연금저축 먼저, 유동성, IRP로 잔여 한도 채우기, IRP는 반드시 증권사 개설, 수수료 절감입니다. 구독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글에서 ISA 계좌 2026 완전 정복을 다루겠습니다.